2-2단원에 보시면 이 품사의 분류와 활용 단원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품사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이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아셔야 되겠고, 자, 거기에 따라 이 품사의 각각의 특성, 자, 이걸 먼저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자, 품사 전체를 이렇게 지금 내용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품사에는 우리가 나눌 때 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눠지고 이걸 다시 9개의 품사로 나눠서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용언에는 우리가 용, 현동, 형용사,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언,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 중에 이 관형사, 부사가 있고요. 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독립언의 감탄사가 있다. 자, 이게 우리가 9개의 품사를 분류해 놓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세부적으로 오늘 배울 건데요. 자, 먼저 그 1권에 보시면 이 품사에 분류해가지고, 자, 품사가 뭔지부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품사는 공통된 문법적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이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우리가 품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묶어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크게 그 분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자, 우리가 어떤 형태, 기능, 의미. 자, 여기에 따라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되겠는데 자, 형태는 이 문장 속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 변하냐, 안 변하느냐, 자, 이게 따라 각각 가변어, 불변어로 이렇게 나누고요. 자, 기능의 한 것은 이 단어가 이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 또 어떤 문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거고요. 의미라는 것은 하나의 품사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뜻을 지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의미, 자, 여기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자, 이 표를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고 했었고, 자, 형태에 따라서 형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이 불변어, 가변어로 구분을 합니다. 자, 불변어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변어는 형태가 변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기능에 따라 같이 나눠지게 되면요. 자, 체언, 그리고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자,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체언에는 다시 명사, 대명사, 수사, 이 3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미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고요. 자, 수식어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경우인데, 바로 관형사, 부사, 이 2가지가 바로 수식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어에는 뭐가 있어요? 감탄사가 있고요. 자,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서술격 조사를 별도로 빼놨어. 제가 이 별표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보통 조사는, 지금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지금 불변화에다 집어넣지만, 이 서술격 조사의 경우는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자, 서술격 조사는 가변화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그래요.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해가지고요. 형태가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문에 변동하면서 2개의 표 외운 거 있어요. 하나는 그 단모음 분류표, 그리고 2번째 자음 분류표. 자, 3번째 여러분들이 자, 암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품사 분류표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이제 품사의 종류와 이제 특성을 정리할 건데요. 자, 먼저 체언 정리합니다. 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체언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체언은 주로 뭐로 사용되느냐? 목적어 또는 이게 주어나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게 되고요. 자, 이때 이 일반적으로 체언은 조사와 결합할 수가 있다는 특성, 그리고 문장에서 형태는 변하지 않는 불변어라는 것. 자, 여기 2가지 특성을 갖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체언에다가요. 자, 서술격 조사인 이다를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형은 경찰이다 할 때, 자, 경찰은 명사가 되겠죠? 자, 명사 체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다라는 자, 서술격 조사를 결합해가지고 자, 하나의 서술어를 만들 수도 있네요, 지금. 자, 일반적으로 체언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도 쓰이지만
자, 서술격 조사와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서술어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사 정리합니다. 자, 지호가 집에 오는 대로 같이 사진을 찍을 것이다 할 때, 자, 여기 지호도 명사, 집도 대로, 사진, 것, 다 명사들입니다. 명사의 종류를 이제 나눌 건데, 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하고요. 자, 지호, 집, 사진처럼, 자, 홀로 쓰일 수 있는 이런 명사들을 뭐라고 하는데요? 이걸 자립 명사를 하고요. 대로나 것처럼, 자, 또는 오는 찍을 것 같은 뭐 관용어를 관용어의 어떤 수식을 받아야지만이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의존 명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 있는 자, 오는은 자, 이게 관용어인 오는에 이렇게 대로. 자, 그러니까 이건 의존 자, 명사. 얘가 없으면 이게 의미가 아니, 이게 안 돼요. 자, 찍다라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것을 꾸며주죠. 자, 이것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것은 의존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단어는 이 명사는 관용어를 필요로 하는 의존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의존 명사 가운데는요. 자, 개, 권, 마리, 부로, 한 개, 두 개, 한 권, 두 권, 한 마리, 두 마리처럼 자, 단위를 나타내는 데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위 명사라고 해요. 이런 단어를, 이런 명사들을. 자, 또한 명사는 지호처럼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는 자, 이 고유 명사가 있고요. 집, 사진처럼 이 공통된 특성을 지닌 대상에 두루두루 쓰이는 자, 보통 명사로 나누게 된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명사는 발인 명사와 의존 명사로 구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자, 어떤 특정한 하나를 나타내는 고유 명사와 자, 공통된 특성을 두루두루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오른쪽에 좀 보고 가시면 의존 명사 종류 엄청 많습니다. 하다에다가 이게 뒤에 있는 뿐, 자, 하다에 리을을 붙여서 이걸 관용어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 만나다에다 니은을 붙여 관용어를 만들거나, 자, 그러다에다가 이렇게 리을을 붙여가지고 각각 관용어를 관용사형 어휘들이에요. 자, 그럼 뒤에 있는 녀석들은 뿐, 지, 줄, 이런 단어들은 의존 명사로 쓰인 녀석들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이 만큼이나 이런 단어들이, 뿐 같은 단어들이 그냥 여기 의존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얘가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품사 통용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의존 명사로 쓰인 거냐 아니면 이것이 여기서 다른 조사나 이런 것으로 쓰였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앞에 오는 단어가 지금 이것이 관용어인지 관용사나 관용어인지 또는 체언인지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네요. 한 사람의 사람처럼 자립 명사. 우리가 보통 자, 여기서 그 뒤에 오는 어떤 단위 같은 경우, 단위 명사들은 보통 의존 명사가 많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돼? 하나의 자립 명사이지만 얘가 뭐로 쓰일 수 있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 단위 명사. 그래서 단위 명사라고 해서 반드시 의존 명사는 아니다. 그것은 자립 명사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대명사 들어갈게요. 자, 윗부분에 우리, 그분, 이것, 거기 등이 다 대명사가 지금 쓰여져 있는데, 자, 대명사가 자, 대상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단어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분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자, 사람을 대신 가리킬 때 이것을 뭐라 한다? 인칭 대명사. 이것, 거기처럼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을 지시 대명사.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세분화시킵니다. 인칭 대명사에는요, 자,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나, 저, 우리, 저희 등은 1인칭 대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 너희, 자네, 당신처럼 청자죠. 듣는 이를 가르치는 경우는 2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그, 그녀, 그분처럼 제3자를 가리킬 때 이걸 우리가 3인칭 대명사,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자주 출제를 좀 하세요.
자, 미지칭 대명사가 있고요. 부정칭 대명사, 제기칭 대명사. 자,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중에 미지할 때 이 지자는 알지자인데 앞에 미자를 붙였어. 아닐 미자를 붙여서 알지 못할 때. 자,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알지 못할 때, 저 사람 누구야? 누구세요? 이럴 때 누구는 바로 미지칭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자는 정하다 정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자, 어떤 불특정 가수를 가리키거나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할 때, 누구나는 정해진 그 사람이 없어. 여기 또 이런 걸 우리가 부정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귀자가 이 돌아가다 길자인데, 자, 우리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가 있어요. 자, 앞에 문장이 보세요. 형은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할 때, 이 자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 있는 바로 형. 이걸 가리키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제귀 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의 종류에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다시 미지칭, 부정칭, 제귀칭 대명사까지 구분해야 된다. 자, 이 정도 정리합니다. 자, 체온의 마지막이 수사예요, 수사. 자, 이 첫째 할 때, 이것과 일곱. 자, 이게 수사들이 쓰였는데, 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 둘, 일곱처럼 수량을 나타내면 양수사. 자, 순서를 나타내, 자, 수량할 때, 요 양자. 자, 여기는 요 양자가 양수사 이거고요. 자, 순서할 때 이 서자가 차례 서자, 서수사.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 서수다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수량이나 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서 모두 수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째 주 할 때, 첫째는 이 주, 단위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수관형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자, 또는, 자, 올해 첫째를 낳았어 할 때, 자, 이 첫째는, 이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명사. 자, 이것이 수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두 가지밖에 안 보이지만, 자, 수사로 쓰일 때도 있고, 자, 첫째 할 때 여기 위에 지금 본문에 보시면 첫째 해가지고 구성원 일곱할 때는 이때 수사로 쓰였지만, 자, 어떤 첫째 주 할 때는 뭐가 됐어요? 이때는 수관형사로 쓰였고요. 자, 어떤 첫째 할 때 여기서 어떤 첫 번째 낳은 아이 이런 걸 가리키는 명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확인하기 봅니다. 자, 대여섯은 수사로, 그것은 대명사로, 이순신은 자, 고유 명사로 이렇게 쓰였죠. 자, 명사. 이렇게 각각 여기까지가 자, 체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자, 바로 내려갑니다. 자, 용언이 있어요. 자, 용언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가변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지금 동네. 자, 여기서 용현동. 형용사, 동사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한다? 용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언은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두 가지. 바로 형용사, 동사를 우리가 용언. 자, 아랫부분에 갑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동작, 작용 등을 나타낼 때, 자, 여기서 동사로 봅니다. 자, 피다처럼, 자,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동작은 잘 알고 있는데 작용을 자꾸 헷갈려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이 이거 작용인데, 자, 이것이 그냥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것이 작용인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날씨가 맑아. 그러니까 밝다. 자, 어떤 조명이 밝다의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날이 밝는다 할 때는 뭐로 바뀌어요? 그 상태가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바뀌잖아요. 이런 건 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사의 종류를 자동사하고 타동사로 구분을 하는데, 주어만 있으면 되면 자동사고요. 주어와 목적어가 다 필요해. 자, 그래서 그 마시다의 경우는 뭐 물을 마시다처럼 자, 그 움직임이 목적어에 미치기 때문에 이건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타 양용동사라는 것도 있대요. 이게 뭐냐?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타동사로 쓰이기도 한대요. 자, 그래서 이 멈추다의 경우는 차가 멈추다에 하며 이때는 주어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사로 쓰였지만 경찰이 차를 멈추다 할 때는 멈추게 하다. 이거니까 이때는 타동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 다 쓰이네요. 이거 양형동사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꽃이 피다, 뭐 물이 솟다나 뭐 분수가 솟다처럼 주어만 필요한 자동사에 의한 서술어가 있고, 자, 타동사는 자, 물을 마시다, 뭐 불을 끄다, 노래를 부르다처럼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들에 해당되는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 들어갑니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예쁘다, 그 다음에 멀다, 달다처럼 자, 뭐로 쓰였어? 자, 이게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성상 형용사라고 하고요. 자, 이렇다, 그러하다. 자, 이런 그렇다. 이런 것은 지시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를 대시한 지시성을 갖는 형용사들이 바로 지시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아랫부분의 내용인데, 자, 용언이라는 건 활용을 한대요. 자, 활용이란 말의 뜻이 뭐냐? 자, 먼저 크게 표를 먼저 보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는 지금 어간이 보이고요. 어간. 자, 그리고 여기 어미가 보일 겁니다. 자, 이때 어간에다가 어미가 결합을 해서 그 형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 용언의 활용이다라고 합니다. 용언의 활용. 자, 이때 우리 1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그 높임법이나 그 다음에 시간 표현 등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지금 자, 이거는 높임을 나타내는 서너반 어미가 되겠고 어은 뭐가 돼요? 자, 이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서너반 어미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붙고 거기에 가와 같은 어만 어미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들이 이렇게 어간의 어미가 결합을 한 것을 바로 우리 뭐란다? 용언의 활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어마러미 부분은 따로 정리 안 했었는데, 자, 왼쪽 부분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어마러미의 종류에는 종결 어미가 있고, 연결을 나타내는 어미가 있고, 변성 어미라고 해서, 자, 이것을 지금 명사나 또는 뭐, 다른 것을 이렇게 전성시키는, 자, 이런 어미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형태를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아까 우리 정리했었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왼쪽 부분을 우리가 어간, 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자, 거기에 심이고처럼, 마치시고처럼 형태가 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 또한 어미는 단어의 끝자리에 쓰이는 어말 어미와, 자, 이 어말 어미 맨 마지막에 쓰이는 어미와, 자, 아까 얘기했던 높임이나 시간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어말 어미 앞자리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 자, 그래서 어말 어미가 맨 뒤에 오고 그 앞에 오는 게 선어말 어미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어말 어미에는요, 아처럼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특별 어미와 뭐뭐하고처럼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기능하는 연결어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용언이 발음 손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자, 예를 들어 기와 같은 명사형 어미, 이 은는 을던과 같은 관형사형 어미, 자, 이것들이 다 전성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사 형용사를 여기서 구분했는데, 자, 이건 아랫부분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용언에는 그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이거 1학년 때 여러분 거의 안 했던 내용인데, 2학년에서 반드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걸 표로 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것도 일단 별표는 하나 쳐놓고 갈 겁니다. 그렇지. 먹니처럼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규칙 활용이라 하고요. 이와 달리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좀 어렵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먼저
불규칙 활용 중에 이 짙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원래 기본형이 뭐야? 용언의 어간 지 플러스 여기에 어가 결합을 해서 지어가 됐단 말이야. 자, 이 경우는 뭐가 바뀌었죠? 어 부분은 그대로인데 앞에 짙다의 짙이 지가 돼버렸죠? 시옷이 탈락했네요. 형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원래는 지 플러스 어니까 어가 돼야 되는데 지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어간이 바뀐 부분이야. 어간이 바뀔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이르다의 경우는 어때요? 이르 플러스 여기 어서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거꾸로 이르까지 어간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어서의 어가 러로 바뀌어 버렸네요. 자, 이건 어미가 바뀌는 활용이 되겠고요. 비규칙 활용. 자, 그 다음에 빨가타의 경우는 빨가라는 어간에다가 아서가 결합을 했더니 빨개서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시읒이나 요 부분, 요 부분이 다 바뀌어 버렸죠? 이건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활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의 유형에는 어간이 바뀌냐, 어미가 바뀌냐, 아니면 어간 어미가 다 바뀌냐인데, 자, 우리 한 가지만 지금 기억을 합시다.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경우는 다 색채어들이에요.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처럼 이게 빨개, 하얘, 노래, 화래처럼 이렇게 색채어들, 시읒 받침을 갖고 있는 색채어들이 이게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어간이란 개념과 어근이 어떻게 다른 거냐. 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간할 때 간은 줄기를 나타내는 줄기 간자를 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어근할 때 근자는 뿌리 근자를 써요. 자, 뿌리와 줄기. 뭐가 날까요? 뭐가 차이가 날까? 자, 이거는 뭐냐? 자, 이렇게 여기 초록색으로 정리해 드렸는데, 뿌린 어근에다가 접사까지를 결합을 해서 이걸 어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의 뿌리 부분을 어근, 거기에 접사까지 결합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어간. 자, 그리고 어간에는 다시 뭐가 결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 소나말 어미나 어말 어미와 같은 어미들이 결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간에 어미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용언에 자, 이 활용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따로 안 쓸게요. 얘하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살리다를 갖고 보면 살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살이 뭐가 되는 거야? 말의 뿌린 어근이 되는 거야. 거기 리라는 지금 뭐야 얘는 살게 하다니까 사동 전미사가 붙었네. 자, 리를 붙여서 여기까지 어간. 그 다음에 뒤에 다라는 종결어미 달을 평소형 종결어미 달을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간의 어미가 결합돼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자, 그럼 범위로 따지면, 자, 우리가 주의할 거, 어근과 어간은 어떤 게 더 큰 개념? 어간이 좀 더 큰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불규칙 활용 조금 전에 했는데, 이 불규칙 활용의 경우는 어간이 바뀌거나 어미 또는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살다, 사느냐, 이 부분에 보시면, 니은, 다음 앞에 있는 니은은 무조건 탈락을 해요. 그리고 의의 경우도, 자, 이것이 뭐를 만나게 되면, 기쁘어, 이것처럼 모음을 만났을 때 의는 무조건 탈락을 합니다. 그럼 얘는 불규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니은이 우편, 리얼 탈락과 그 다음에 의 탈락은, 이 녀석들은 뭐가 된다? 반드시 지금 상황에 따라 무조건 탈락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어디다 집어넣어요? 규칙 활용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간 또는 어미가 이렇게 탈락을 해서 이렇게 바뀔 때 이걸 우리가 보통 불규칙 활용에다 집어넣는데 그런데 리얼 탈락과 의 탈락은 얘는 무조건 환경에 따라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얘들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규칙 활용에다 집어넣습니다. 시험 문제 낼 때 다음 중에 활용의 용언의 활용이 양상이 다른 거 찾아라 그래갖고 탈락을 다 집어넣었어. 여기 리얼 탈락, 의 탈락 다 집어넣었는데 얘들은 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얘는 불규칙 활용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단골 문제가 바로 여기는 동사, 형용사 구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조금씩은 했어.
우리가 어떤 시간 표현을 할 때도 지금 써먹었고, 자, 이 동사, 형용사 이거 구분할 때도 많이 써먹긴 했는데, 자, 동사의 경우는요, 니은다, 는. 자, 이렇게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나, 자, 노랗게 제가 칠해놓은 거 있죠? 자, 이렇게, 그것도 지워야 되는데요. 자, 이 는, 또는 은입니다. 자, 니은. 자, 먹다에 는 붙였죠? 이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거든요. 또 명령형의 어랑, 그다음에 청유형의 자, 뭐뭐 으러. 자, 연결형 어미. 자, 이것은 자, 뭐뭐 하려. 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의도나 목적. 자, 여기서 뭐뭐 하려, 의도 내지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동사는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이 어미들이. 자, 그런데 이 아랫부분의 형용사에 보면 막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못 붙이자든. 자, 그리고 알아. 안 돼요. 자, 명령형 어미 안 되고 청유형도 안 되고 자, 여기서 연결형 어미 러나 리어. 자,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어려, 의려, 으러. 자, 이런 것들도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자, 이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자, 위에 있는 요 5가지가 있네요. 현재 시제 선어발 어미, 그 다음에 명령형, 청유형, 의도, 목적형 어미들을 붙일 수 있으면 동사, 못 붙이면 형용사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용언에 대한 이야기 맞고요. 이제 수식어 들어갑니다. 자, 수식어에는 이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수식어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용사, 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관용사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특징이 되겠는데, 자, 이 별표 저는 3개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관용사는요, 조사와 결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사도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사를 다른 품사와 구별할 때 제일 먼저 조사가 붙어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부사는 빨리 도처럼 뭐가 붙을 수가 있어? 자, 이 도와 같은 이런 보조사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용사만 유일하게 조사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여기에서 그 관용사 중에서 종류가 그 3가지가 있는데 자, 체온 앞에 체온을 꾸며주는 단어로서 저처럼 대상을 가리키는 걸 우리가 지시 관용사. 자, 2번째, 새처럼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성상 관용사. 자, 이건 형용사하고 또 비슷하겠네요. 또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걸 수관용사라고 합니다. 이건 또 수사와 비슷하게요. 그래서 자, 이것이 대명사, 형용사 또는 수사와 비슷하지만 이 녀석들은 지금 체온 앞에 체온을 꾸며주는 관용사들이고 얘들은 조사와 결합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 지시 관용사, 이, 그, 저.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형상 관용사인 혼, 예. 이런 것들은 형상 관용사. 한, 두, 여러 등은 자, 수 관용사로 보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 다시 위에 올리시면 수사하고 수 관용사가 좀 헷갈릴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뭐예요? 수사는 체온이라고 그랬죠?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가 체온이라고 그랬는데 체온 뒤에는 뭐가 붙을 수가 있다? 조사가 붙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시 왔다 할 때 여기 이라는 뭐가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조사가 붙었다면 그 앞에 있는 녀석은 체온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 체온 중에서 이게 수를 나타내는 건 뭐밖에 없어? 수사야, 지금. 자, 그래서 5은 여기서 수사로 쓰였는데 비해서 5사람 할 때 여기는 5이 사람, 5을 사람. 여기 지금 뭐야? 못 붙여요. 여기는 조사를. 자, 이 경우는 사람이 아까 자리 명사이지만 뭐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여기 있는 단위 명사 사람을 꾸며주는 수관형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우리가 품사, 통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품사, 통역 다음 시간에 따로 배울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요번에는 그 수식어 중에 부사 부분인데요. 자,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이 때로는 뭘 꾸며주기도 관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문장 속에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를 우리가 성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아마처럼
자, 어떤 그 접속 부사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전체, 문장이나 절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는데 이걸 문장 부사라고 합니다. 자, 문장 부사 중에서 이 그런데나와 같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를 접속 부사라고 해요. 자, 이건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접속 조사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면 접속 부사가 되는 거고요. 단어를 연결해주면 접속 조사가 됩니다. 이 차이점 구분하셔야 되고. 자, 왼쪽에 보시면 자주 쓰이는 그 성분 부사들과 문장 부사를 나눠놨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뭐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뭐 고래고래 들썩들썩 같은 이런 것들은 성분 부사가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그리고 그러나처럼 이 접속 부사들이나 과연, 설마, 제발, 자,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된다? 자,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사의 수식 대상 해가지고요. 아주 새할 때는 못 꾸며줬어요. 뒤에 있는, 자, 물건을 꾸며주는 새는 뭐야? 관형사야. 자, 그래서 여기 관형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고, 꾸며주는 부사. 그 다음에 밑에 잘 먹는다는, 지금 잘은 또 뭐야? 먹는다라는, 자, 지금 부사야, 부사. 자, 그래서 부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요. 자, 바로 너 할 때는 대명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체언이죠? 자, 이게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사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관형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자,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 이거 말고도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관계어 들어갑니다. 관계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문장에 쓰인 단어, 말중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데, 조사는 문장 속의 형태가 변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불변화했다 집어넣지만 예외적으로 하나 있었죠? 서술격 조사 2단은 이다, 이고 인이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격 조사 2다 하나밖에 없어.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조사는 형과 동생이 아까부터 책만 보고 있어. 여기 있다. 접속 조사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자, 먼저 이거 아까 단어 연결해 놨네요. 자, 밑에 다시 볼게요. 조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격조사는 이처럼 자, 반말이 문장 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거, 자,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주는 조사를 우리가 격조사, 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걸 나타내요. 이 가는 뭐가 되는 거고 주격조사가. 자, 그 다음에 을은 뭐가 돼요? 자, 목적격 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 에게는 부사격 조사. 이단은 서술격 조사. 자, 부르는 거 철수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 이걸 우리가 합격 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이제 나눠놨어요, 제가. 자, 그리고 보조사라는 것은 자, 부터 만처럼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로 은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은는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우리 주격조사로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고 있는 이건데 얘는 격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들입니다. 보조사 은는. 은, 도, 조차까지 요 등이 다 뭐야 된다? 조사. 자, 특히 여기 있는 요 다시 한번 보여야 되는데요. 자, 요는 지금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높임을 나타내는 존대를 나타내는 보조사랍니다. 자, 이게 보조사인지 어민지 어떻게 구분할까? 자, 이거를 뺐을 때, 자, 생략해도 문장 성립에 문제가 없다면 얘는 보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나? 자, 이렇게 하고 벌써 도착했군. 그냥 쓰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때 요는 자, 상대방의 존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우리 왼쪽에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 접속 조사와 부사격 조사 헷갈리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할 때는 자, 여기 앞에 있는 개와 개, 고양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 자, 이런 것들은 접속 조사가 되겠습니다. 접속 조사. 하지만 자, 개는 늑대와 다르다 할 때는 뭐가 돼요? 자, 뒤에 있는 다르다를 꾸며주는 늑대와는 뭐가 되는데? 자, 얘는 부사를 만드는 자, 조사가 되겠죠? 자, 이게 부사어니까 자, 부사를 만드는 부사격 조사 와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접속 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어에서 그 접속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부사가 있다. 이거 왜 접속 부사?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면 접속 조사. 자, 어떻게 구분해요? 접속 조사는 앞에와 뒤에 체언이 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부사격 조사의 경우, 이렇게 올 경우에는, 자, 이것은 뒤에 용언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독립언이 보이는데, 자, 독립언은 문장에 다른 말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탄사라고 합니다. 품사로 볼 때는. 자, 감탄사에는 어떤 게 있대요? 아,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더라? 이것처럼. 자, 여기서 느낌을 나타낼 때 쓰이고요. 자, 또는 부름, 또는 응답, 또는 우리가 입버릇이나 더듬거릴 때, 자, 이런 입말을 쓸 때,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감탄사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탄사는 자리 위치가 조금 어떻게 돼요? 앞뒤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요. 뭐, 이것처럼 감탄사는 뒤에 독립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자,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자, 품사라는 것은 지금 단어들을 일정한 어떤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자, 묶어가지고 분류해 놓은 갈래가 되겠는데, 자, 그 기준,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죠?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서술격 조사다. 서술격 조사는 조사, 관계어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변어에 해당이 된다.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고요. 자, 체언의 종류에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대명사 중에서 미지칭, 부정칭, 재규칭 대명사 잘 기억해 놓으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사이긴 하지만 이것이 수관형사 내지 명사로 쓰일 수 있다. 이런 품사 통용이 일어나니까 자,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거. 자,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고 했고, 자, 이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활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어간의 어미가 결합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어간 뒤에 붙는 어미들은 손엄한 어미와 엄한 어미 등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불규칙 활용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그때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변할 때, 어미가 변할 때, 어간 어미가 모두 변할 때도 있지만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리을 탈락이나 의 탈락은 어간 어미가 바뀌더라도 이건 뭐다? 이거는 규칙 활용에 집어넣는다는 거.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현재 시제 손어발 어미 는이나 니은 또는 명령의 어미 어라, 형용 어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뭐 하러. 자, 어떤 목적 또는 뭐뭐 하려, 의도. 자, 이걸 나타낸 의도나 여 같은 경우. 자, 이게 붙을 수 있으면 동사, 못 붙으면 형용사.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고요. 자, 뒤에 수식어에는 관용사, 부사가 있는데 관용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관용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니 자, 관용사 찾을 때 이걸 지금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바로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이 부사가 결합했으니까 얘는 관용사가 아니란 얘기네요. 하지만 다른 사람처럼 사람, 이걸 꾸며주는, 근데 사람은 단위 명사로 여기 쓰였기 때문에 다섯은 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면서 체언을 꾸며주는 수관용사가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부사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 자, 그리고 문장 부사 중에는 접속 부사라는 게 하나 더 있다. 자, 그리고 자, 관계원 부분에는 조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주격, 적격과 같은 격조사, 그리고 일정한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부조사,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조사라는 게 있고, 이때 요도, 자, 보조사다. 이거 좀 주의하시라고 했고요. 마지막 감탄사가 있네요. 자, 감탄사는 느낌, 부름, 응답, 입버릇이나 어떤 더듬거림 등을 나타낼 때 쓰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순서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